예,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. 첫 키워드부터 볼까요? 네,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. 아름다웠던 시절은 가고입니다. 예,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인가 보죠? 예, 맞습니다.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. 그 예. 내용을 빗대서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. 이 박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지 절망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예. 이 안철수 대표가 변했다는 얘기겠죠. 이 안 대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. 예, 사실 2011년이었나요?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박원순 시장과 서로 양보를 하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던 그런 사이였잖아요. 예,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. 사진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. 예. 그렇죠.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습이죠. 예. 이 안철수 대표가 박 시장과 만나 포옹을 하는 장면인데요. 이 당시 안철수 교수가 이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그럼에도 예. 불구하고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었죠. 이 박 시장은 어제도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우리는 좋은 관계였다거나 당시의 아름다운 양보는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는데요. 그러면서도 이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무조건 비난하는 건 새정치와는 너무도 먼 방식이다.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. 예, 물론 본인의 SNS에 올린 이야기지만 안 대표 측 반응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. 네,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. 제가 예. 한 측근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. 예.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정책을 비판한 건데 사람이 변했다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한 행동이다.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한 걸 박 시장이 정치 쟁점화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하면서 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당장 민주당 내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. 예. 이 때문에 박 시장의 글이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공격을 하는 모양새지만 예. 이 사실 당내 경쟁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 박 시장의 측근에게 좀 물어봤는데요. 직접 물어봤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오늘 예. 전화 통화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예, 어찌 보면은 다목적 카드로 썼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 볼까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. 네, 국정원 특활비 데자뷰입니다. 예. 오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.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왔다. 또 이 내용은 극소수밖에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. 예.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던 방법과 매우 비슷한 방식이란 얘기가 나옵니다. 예,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세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 돈을 받았고요. 또 측근, 극소수의 측근들만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어떻게 수수했는지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청와대에선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그리고 예.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른 측근들, 청와대 인사들 다 모르고 둘만 안다.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, 부속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. 예, 맞습니다. 물론 예.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리고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이 김 전 실장 등이 윗선에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또 돈은 간혹 이 청와대 관저행정관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국정원에선 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만이 이 특활비 상납 관련 내용을 알고 또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처럼 극소수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건 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고 또 이게 충분히 불법이라는 거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박근혜 청와대의 경우에는 정호성 부속비서관, 이재만 총무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수의 측근들만 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. 뭐 여러모로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슷합니다.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, 예. 또 청와대 비서실장, 또 일부
행정관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. 예.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도 국정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이른바 친이, 친박 진영으로 갈려서 싸웠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. 예.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법을 인수인계했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두 정부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던 것인지 이 정치권에선 이게 데자뷰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또 어찌 보면은 가장 믿는다고 했던 가까운 측근이 핵심 증언으로 또 검찰 수사에 나섰다는 면도 비슷한 면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.